블랙 프라이데이를 중심으로 연말 최대 쇼핑 시즌이 시작돼 온라인과 매장에서 쇼핑 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다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이민자 피난처들은 주 차원에선 13개 주, 시 군 차원에선 6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Z세대의 60%는 자신의 일자리가 AI로 대체돼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로 응급실을 찾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중심으로 연말 최대 쇼핑 시즌이 공식 개막돼 온라인과 매장에서 쇼핑 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및 소비자들이 더 많은 파격 할인을 찾아 더 많이 지출하고 있어 전미 소매연맹은 올 연말 대목의 소매 매출이 9,89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3.5%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일부에선 1조 달러까지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갈수록 파격 할인 폭탄 세일이 크게 앞당겨 시작돼 분산되고 있으나 여전히 블랙 프라이데이에 전형적인 쇼핑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블랙 프라이데이만큼은 전통 매장에 엄청난 인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블랙 위크엔드, 블랙 선데이, 사이버 먼데이로 이어지는 최대 쇼핑 시즌에 미국민들은 온라인 쇼핑으로 많이 이동했음에도 아직도 매장에도 많이 몰려 나오고 있습니다. NRF, 전미소매연맹은 블랙 프라이데이에 1억 3,170만 명, 토요일 6,440만 명, 일요일 3,760만 명, 사이버 먼데이 7,230만 명을 비롯해 무려 1억 8,340만 명이나 매장과 온라인 쇼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국민 쇼핑 계획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절반씩 나누어 있으나 공통으로 파격 할인을 더 많이 찾고 있으며 그럴 경우 기꺼이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분석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아직도 높은 물가로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격 할인 폭탄 세일을 더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소매업계는 연말 대목에 고객들을 잡기 위해서는 파격 할인을 내걸어야 하지만 빠르면 10월부터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파격 할인 폭과 물량 조절에 부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측의 예측에 따르면 미국민 소비자들은 이번 연말 대목에 가구당 1,778달러를 쓸 계획이라고 밝혀 지난해보다 8% 지출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물비로 536달러, 다른 물건 사기로 507달러를 쓰는 데 비해 여행과 모임, 콘서트, 운동 등에 가장 많은 735달러를 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미 소매연맹은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의 올 연말 대목 소매 매출은 9,795억 달러에서 9,89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최소 2.5%, 많으면 3.5% 늘어나 양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온라인 매출은 2,951억 달러에서 2,979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8 내지 9%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대목에서는 총 매출이 4.7%, 온라인 매출은 10.7% 증가한 바 있어 올해에는 그보다 약간 둔화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대 쇼핑 시즌인 연말 대목의 매출은 한 해 매출에서 30% 이상 차지하면서 업계에서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시기이며 전체 미국 경제 한 해 성장률이 양호한 3% 성장을 달성할지도 판가름하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민들의 다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 작업에 대해 승인율이 59%로 높고 물가 인하는 44%, 경제 개선은 42%가 기대하고 있으며 추방 작전도 57%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분열적인 선거 분위기와는 달리 압승을 거뒀기 때문인 듯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미국민들로부터 지지와 기대를 더 많이 받으며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카운트다운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와 유거부가 공동조사에 25일 발표한 미국민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정권 인수 작업에 대해 승인 59%, 불승인 41%로 긍정평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2기 첫 내각 구성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데 좋은 선택이 44%, 좋지 않은 선택 25%, 잘 모른다 31%보다 많았습니다. 논란을 빚고 있는 강료 지명자들 가운데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 지명자가 좋은 선택이 33%, 좋지 않은 선택 28%, 잘 모른다 39%로 가장 저조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에서 말을 갈아탄 데다가 친러시아 발언으로 논란을 사고 있는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장 지명자는 좋은 선택 36%, 좋지 않은 선택 27%, 잘 모른다 36%로 엇갈렸습니다. 반백신파로 알려진 로버트 케네디 2세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는 좋은 선택 44%, 좋지 않은 선택 25%, 잘 모른다 31%로 긍정평가가 우세했습니다. 트럼프 2기의 식품과 그로서리 물가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한 미국민들은 44%로 올라갈 것으로 우려한 35%보다 많았고 불변이 21%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2기에 전체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 미국민들은 42%로 선거 전 36%보다 약간 늘어났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전개할 것으로 공언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민들은 지지 57%, 반대 47%로 더 많았습니다. 대규모 추방 작전을 미국 내 이민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아이스와 국경 순찰과 입국 심사를 관할하고 있는 CBP 등 연방 이민 당국이 전담해야 한다는 여론은 82%로 가장 높았습니다. DEA 마약 단속국, ATF 알코올 담배 총포국 등 모든 연방 당국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은 64%로 나타났습니다. 미군까지 동원해야 한다는 여론은 40%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의 10에서 20%, 중국산에 대해선 60%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트럼프 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찬성 52%, 반대 48%로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으나 지지 여론이 다소 높았습니다. 불법 체류 범죄자 단속을 벌여 추방하겠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맞대응해 불법 이민자 보호를 선포한 피난처들은 주 차원에선 13개 주, 시 군 차원에선 6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들은 거의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피난처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과 추방 작전에 아무런 협조나 지원을 하지 않고 계속 보호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1기 때에 이어 트럼프 2기에서도 이른바 생츄리시티, 이민 피난처, 성역도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작전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하자 민주당 하성, 친이민 지역에서는 협조나 지원을 거부하고 이민자 보호에 총력전을 펼 것임을 다짐하고 나섰습니다. 이민 피난처, 성역도시들로 불리는 지역은 주 차원에서는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콜로라도, 유타, 서부 워싱턴주와 오레곤 등 13개 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 차원에서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도시들이 거의 포함돼 600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피난처, 성역도시 역할을 해왔는데 최근 시의회에서 연방 이민 단속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규정을 13대 0으로 승인해 성문화시켰습니다. 서부에서는 이와 함께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덴버 등이 대표적인 이민 피난처로 꼽히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에서는 워싱턴 DC와 함께 이웃 버지니아 페팩스 카운티, 알링턴 카운티, 라우든 카운티, 알렉산드리아시, 메릴랜드에서는 볼티모어, 하워드, 몽고메리,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부에서 뉴욕시는 대표적인 친이민 피난처 도시로 꼽히고 있고 필라델피아, 시카고, 보스턴 등 대도시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민자 보호에 나섰으며 조지아 애틀란타도 피난처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민 피난처를 선포한 지역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이 들이닥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으나 그들이 찾고 있는 신원 정보나 거주지, 일터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 요원들이 해당 지역 교정시설이나 사법당국에 접근해 이민자들을 체포해가는 일이 없도록 접근권도 불허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 친이민 지역에서는 행정당국과 함께 교회나 성당, 학교 등에서 서류 미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피난처 도시들에서 대규모 이민단속과 체포, 구금과 추방작전을 벌이는 데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1기 때보다 더 공격적으로 치안, 교통, 주거 등을 위한 연방 지원금을 보류 또는 삭감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텍사스는 멕시코 접경 지역에 1,400에이커 크기의 목장에 대규모 이민자 구금 시설을 세워 일시 구치하고 있다가 신속 추방할 수 있도록 트럼프 추방작전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Z세대의 60% 이상이 AI에게 대체돼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만 AI로 인해 4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AI가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두려움은 Z세대의 60% 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AI 기술이 직장에 배치됨에 따라 미래에 대해 불안해졌다고 답했는데 그들 중 62%는 앞으로 10년 안에 AI에 대체되어 직장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내년 AI 통합으로 인해 최대 4,003만 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기술 교육 제공 기관이 실시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젊은 직원들이 얼마나 불안감을 느끼는지 밝혀졌습니다. 9월 보고서의 결과는 그 영향이 연령과 관련이 적고 학력과 성별에 따라 더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시사합니다. 교육 수준이 낮은 근로자가 준학사 또는 학사 학위를 가진 근로자보다 더 큰 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사 및 부사장급 임원 중 6%만이 AI가 자신의 역할에 위협이 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5월 이후 AI 도입으로 인해 미국에서 4,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나열된 회사 중에는 AI가 일부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면서 직원을 해고한 UPS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직원을 AI가 아닌 AI의 정통한 인간으로 대체하려는 추세도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10월 AI 서밋에서 CEO는 자신의 역할은 안전하지만 AI는 일부 업무의 20%에서 50%를 할 수 있으며 그 20%를 자동화하는데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당신의 일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너럴 어셈블리의 동문 참여 및 고용주 파트너십 책임자인 루페 콜란젤로는 AI는 일반적으로 초보 근로자가 처리하던 반복적이고 저수준의 업무를 많이 수행할 수 있다. 당연히 젊은 세대는 이에 대해 불안해하며 노련한 임원과 관리자는 AI가 복제할 수 없는 수년간의 경험과 맥락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로 응급실을 찾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11세에서 14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카페인이 고농도로 함유된 에너지 음료가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과도한 카페인 섭취로 인해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약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학교 연령대의 경우 카페인 과다 복용이나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비율이 2017년에 10만 건당 3.1건에서 2023년 10만 건당 6.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5세에서 18세 청소년의 경우 해당 비율이 같은 기간 10만 명당 7.4명에서 13.6명으로 증가하며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억 2,300만 건 이상의 응급실 방문 사례를 분석한 결과 카페인 관련 응급실 방문 비율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농도의 카페인이 포함된 에너지 음료가 시장에 넘쳐나는 상황에서 수치적 증가는 과도한 카페인 섭취의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카페인 공급원은 소다, 차, 커피, 에너지 음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에너지 음료는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독극물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에너지 음료를 마신 어린이에 대한 신고 건수는 몇 년간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2023년에 약 2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식품의약국은 건강한 개인 기준으로 하루 400mg, 즉 커피 4잔에서 5잔 정도의 카페인 섭취가 안전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시간에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경우 심계항진, 불안, 혈압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드물게 심각한 부정맥, 심장마비,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에픽은 경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카페인은 아이스크림, 껌, 단백질바, 초콜릿칩, 에너지바, 그리고 일부 의약품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음료나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든 첨가된 경우든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며 카페인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차와 커피에도 소량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